그날 아침 요양원 로비 한가운데서 센터장이 직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 그 직원은 문제 직원으로 찍혀 쫓겨나기 직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 노인이 이 요양원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단 한 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선택이 모든 진실을 뒤집게 될 거라는 것도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을 사람으로 본 단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됩니다. 아침 7시 40분 대한실버케어 센터의 복도는 늘 같은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다. 소독약의 싸한 향, 미지근한 미음 냄새, 갓 닦은 바닥의 왁스 냄새가 얇게 겹쳐졌다. 창문은 길고 창밖은 아직 겨울 끝자락의 빛이었다. 햇살이 들어오는 각도까지도 어제와 비슷했다. 그런데 하리는 안다. 이곳에서 비슷한 하루란 없다. 비슷한 건 복도와 냄새뿐이고 사람은 늘 다른 표정으로 무너진다. 어떤 날은 자식이 울고, 어떤 날은 부모가 울고, 어떤 날은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이 없을수록 더 무서운 날도 있다. 하리는 그런 침묵을 오래 봐왔다. 침묵은 괜찮다가 아니라 끝났다일 때가 많았다. 정아린 34, 사회복지사. 사물함 문을 열면 작은 액자가 있다. 오래된 사진 속 여자는 하린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웃고 있는데 사진 가장자리의 색이 바래서 그 웃음이 더 서늘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린은 매일 같은 습관으로 액자를 한번 닦는다. 그 다음 유니폼을 꺼낸다. 유니폼을 입고 명찰을 달면 그때부터 하린은 사람이 아니라 직원이 된다. 이 센터에서는 그게 안전하다. 사람으로 서 있으면 너무 쉽게 상처가 난다. 휴게실 쪽에서 누군가 말했다. 하린 씨, 오늘 신규 상담 있어요. 큰 건이래.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돌아갔다. 큰 건이라는 말은 대개 돈이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돈이 되는 건은 늘 누군가의 사정이 이상하게 급하다. 오전 8시 30분 주간 회의. 센터장 오명숙이 들어오자 회의실 공기가 한 번에 조여왔다. 오명숙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숫자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알아서 겁을 먹는다는 걸 아는 사람의 태도였다. 빈 프로젝터 화면에 그래프가 떴다. 빨간 선이 아래로 꺾여 있었다. 직원들의 눈동자가 그 선을 따라 내려갔다. 이번 달 이대로 가면 본사에서 내려옵니다. 오명숙의 목소리는 낮았다. 낮아서 더 잘 들렸다. 회의실의 키보드 소리도 멈췄다. 등급 3 이상, 장기 계약, 보호자 결제 확실한 케이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그 말 뒤에 자연스럽게 붙는 말이 있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지만 오명숙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안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오명숙의 시선이 하린에게 멈췄다. 정아린 씨. 하린은 자세를 바로 했다. 지난주에 또 보류했죠? 하린은 목이 조금 말랐다. 어르신 의사 확인이 필요해서. 오명숙이 종이를 탁 넘기며 잘랐다. 여긴 병원이 아니에요. 심리상담소도 아니고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직원들 몇 명이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으로 입술을 눌렀다. 오명숙은 계속했다. 우리는 운영을 해야 해요. 직원 개인의 정의감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정의감. 그 단어를 말할 때 오명숙의 입꼬리는 아주 잠깐 올라갔다가 사라졌다. 비웃음은 아니었지만 비웃음보다 더 아픈 종류의 냉소였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길어진다. 길어지면 더 크게 찍힌다. 하리는 그걸 이미 배웠다. 오명숙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다. 오늘 신규 상담. 가족이 급하다고 했어요. 필요한 거 확인하고 일정 잡고 계약 진행하세요. 이번엔 보류 같은 소리 나오면 곤란합니다. 오전 10시 12분 상담실 문이 열렸다. 먼저 들어온 건 중년 남자와 여자였다. 둘은 너무 단정했다. 단정함이 준비가 아니라 전투복처럼 보였다. 남자는 시계를 2번 확인했고 여자는 가방에서 서류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딱 맞춰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이 들어왔다. 강준석, 78. 머리는 희끗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회색 계열의 양복은 오래 입은 듯 했지만 깨끗했고 구두 앞코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손이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곳 상담실에 들어오는 노인들의 손은 대부분 조금씩 떨린다. 긴장 때문이든 나이 때문이든. 하리는 그 손을 보자마자 아주 작은 불편함을 느꼈다. 이분은 왜 여기 오셨지? 남자, 그러니까 아들로 보이는 민수가 바로 말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속도는 급했다. 급한 말은 대개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상대가 질문할 틈을 막기 위한 말이다.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저번엔 약도 2번 드시고요. 밤에 문 열고 나가려고도 하셨어요. 너무 위험해서. 준석은 말이 없었다. 그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창밖에는 정원과 벤치와 아직 가지 끝이 마른 나무들이 있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여기 오시는 거 괜찮으세요? 준석의 시선이 천천히 돌아와 할인을 봤다.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정했다. 준석이 낮게 말했다. 자식들이 원하면 와야지. 민수가 웃었다. 웃음이 너무 빠르게 나왔다. 마치 준비해둔 웃음 같았다. 아버지, 이게 다 아버지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전. 그 단어는 요즘 통제의 다른 이름으로도 자주 쓰였다. 할인은 서류를 펼쳤다. 요양 등급 관련 자료, 병원 진단서, 보호자 동의서. 그런데 진단서가 이상했다. 치매 진단이 없었다. 처방약 목록도 특별한 것이 없었다. 인지 검사 기록은 정상 범위에 가까웠다. 할인은 표정으로 티내지 않았다. 표정은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다. 할인은 아주 일상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다. 어르신,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시나요? 준석이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잠깐 보더니 말했다. 벚꽃은 보통 4월 초에 피지요.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질문에 딱 맞는 답도 아니었다. 민수가 얼른 끼어들었다. 보셨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많이 흐려지셨어요. 그 말 끝에 묘한 안도가 묻어 있었다.
잘 넘어간다는 안도. 하리는 준석을 다시 봤다. 준석의 눈빛은 흐려진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질문을 피하는 사람의 눈에 가까웠다. 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다. 대답을 잊어서가 아니라 대답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하리는 한 번 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물었다. 어르신, 혹시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준석이 짧게 웃었다. 죽. 누가 챙겨주셨어요? 준석의 시선이 민수 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하린에게 돌아왔다. 누가 챙기긴. 그냥 먹지. 민수는 다시 말했다. 아버지, 요즘은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 말이 웃음처럼 들리지 않았다. 기억 못한다는 사실을 확정해버리는 말이었다. 하리는 그 확정이 너무 빨라서 오히려 무서웠다. 하리는 종이에 메모를 하듯 천천히 말문을 이어갔다. 센터 입소는 어르신 생활에 큰 변화라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르신 의사를 확인하고 생활 패턴도 확인하고 무엇보다 보호자와 어르신 모두 납득하시는 방향으로. 오명숙의 말이 하린 머릿속에 스쳤다. 보류 같은 소리. 민수가 미리 준비한 듯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못 끌어요. 이번 주에 바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며느리도 덧붙였다. 아버지가 집에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져서요. 저희도 직장이 있고 아이들도 있고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그 말은 진짜일 수도 있고 명분일 수도 있다. 하리는 힘들다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안다. 힘들다는 말은 가끔 미안함을 덮기 위해 더 크게 말해지기도 한다. 하리는 상담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본 상담으로 기록을 남기고요. 어르신과 생활 방향을 조금 더 상의 드린 다음에 일정 잡겠습니다. 민수가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그 표정은 불만이 아니라 경고였다. 하리는 그걸 읽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준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 존재감이 컸다.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은 두 종류다. 힘이 없어서 조용한 사람, 힘이 있어서 조용한 사람. 하리는 준석이 둘 중 어느 쪽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상담이 끝나고 가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수가 계약서 파일을 닫으며 말했다. 다음 주엔 꼭 진행해 주세요. 저희도 더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가던 준석이 멈췄다. 그 멈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하리는 오히려 그 멈춤이 계획처럼 느껴졌다. 준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린을 바라봤다. 직원 양반. 하린이 고개를 들었다. 준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 같소? 그 질문은 도와달라가 아니었다. 봐달라에 가까웠다. 사람으로 봐달라는 말. 하리는 잠깐 숨을 삼켰다. 상담실이 갑자기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문이 닫혔는데도 바깥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심장이 크게 뛰었다. 민수가 준석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가요. 준석은 팔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냥 따라 나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끌려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준석의 발걸음이 복도 쪽으로 멀어지고 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문이 닫히자 상담실 안에는 종이 냄새와 하린의 숨소리만 남았다. 잠시 후 하린의 입술이 아주 조용히 움직였다. 이 계약 그냥 넘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남기는 약속에 가까웠다. 하리는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준석의 이름 아래에 작은 표시를 하나 남겼다. 의사 확인 필요, 가족 서두름, 진단 불명확. 그 표시 하나가 하린의 삶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오후 늦게 하린은 복도에서 오명숙과 마주쳤다. 오명숙은 서류를 들고 걷다가 하린을 보자 걸음을 멈췄다. 오늘 그 상담. 하린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가족이 급하죠? 오명숙이 말했다. 웃지 않았다. 다음 주에 계약 잡으세요. 그리고 하린 씨. 오명숙이 하린의 명찰을 한번 쓱 훑어보며 낮게 덧붙였다. 여기서 제일 위험한 직원이 누군지 알아요? 하린이 대답하지 못했다. 오명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착한 척하는 직원이에요. 사람들 마음을 흔들어 놓고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하린의 목이 잠겼다. 오명숙은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말하고 지나갔다. 다음 주 계약 절대 틀어지면 안 됩니다. 오명숙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린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착한 척. 하린은 그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굴려봤다. 착한 척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보려는 건데. 그날 밤 하린은 집에 돌아가서도 준석의 마지막 질문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사람 같소? 그리고 하린은 결심을 더 단단히 굳혔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노인을 그냥 입소자로 넘기지 않겠다고. 오전 8시 50분. 하린은 센터 출입문을 지나며 자동으로 숨을 한번 고르고 들어왔다. 여기서는 숨을 가쁘게 쉬면 안 된다. 가쁜 숨은 약한 티가 나고 약한 티는 누군가의 먹잇감이 된다. 로비는 늘 그렇듯 밝았다. 햇빛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긴 사각형을 만들었다. 벽에는 가족 같은 돌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하린은 그 문구를 볼 때마다 속으로 한 번씩 같은 문장을 덧댔다. 가족 같다는 말이 제일 위험하다. 가족이란 말로 가장 잔인한 일도 포장할 수 있으니까. 하린이 직원 출입구로 들어서자 마주오는 간호조무사가 짧게 인사했다. 하린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네, 어르신들 아침 약 드시는 것만 확인하고요. 그 말을 끝내자마자 간호조무사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굳이 확인까지. 그런 표정이 스쳤다가 금방 사라졌다. 하린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왜 생겼는지 곧 알게 된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직원 휴게실.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봉지 커피를 뜯는 소리와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가 섞였다. 누군가 라디오를 틀어놓았고 진행자의 밝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휴게실 안의 공기는 좋은 하루와 거리가 멀었다. 하린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대화가 끊겼다. 이번엔 미세가 아니었다. 뚝. 말 그대로 끊겼다. 하린은 그 정적을 모르는 척했다. 익숙한 척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로 가서 물을 따랐다. 컵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김주임이 일부러 목소리를 올렸다. 아, 맞다. 오늘 그 VIP 보호자 오신대. 누군가가 맞장구 쳤다. 오, 그분? 들었어.
요구사항 엄청 많다던데. 근데 센터장님이 완전 들떠있더라. 웃음이 터졌다. 할인 쪽으로는 아무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게 더 노골적이었다. 할인은 조용히 앉았다.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며 생각했다. 나를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방법도 참 다양하네. 그때 누군가의 낮은 말이 들렸다. 근데 계약 망치는 사람만 없으면 되지.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할인은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서 밤에 더 힘들어질 테니까. 할인은 물을 한 모금 삼켰다. 목구멍이 따끔했다. 오전 11시 20분. 할인 휴대폰이 진동했다. 센터 단톡방 공지. 이번 주말 가족 행사 지원 인원 모집. 잠시 후 이어지는 메시지. 지원자만 들어오는 단톡 새로 팠어요. 여기로. 링크. 할인이 눌렀다. 참여할 수 없는 채팅방입니다. 한 번 더. 같은 문장. 할인은 한참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이 문장이 이렇게 차가운 문장일 줄 예전에는 몰랐다. 누가 욕을 한 것도 아니다. 누가 소리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사람을 바닥까지 끌어내린다. 할인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래, 괜찮아. 일은 일로만 하자. 하지만 일로만 하자는 다짐이 이곳에서는 늘 무너졌다. 오후 1시, 오명숙이 할인을 불렀다. 그런데 이번엔 사무실이 아니었다. 일부러 사람 많은 로비였다. 로비에는 보호자들이 앉아 있었고 어르신들이 휠체어를 타고 오가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서 오명숙은 할인을 멈춰 세웠다. 정할인 씨. 할인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바로 알아챘다. 센터장의 눈빛이 오늘은 더 날카롭다는 걸. 어제 상담 기록 봤어요. 할인이 입을 열려 하자 오명숙이 먼저 말을 던졌다. 의사 확인 필요? 로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모였다. 할인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오명숙이 종이를 손가락으로 탁탁 쳤다. 할인 씨는 왜 그렇게 특별해요? 웃는 얼굴이 아닌데도 웃는 것처럼 들렸다. 조롱의 리듬이었다. 다른 직원들은 다 절차대로 하는데 할인 씨만 혼자 드라마를 찍어요. 드라마. 그 단어가 할인 가슴을 한번 찔렀다. 오명숙이 더 크게 말했다. 여긴 도덕 교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고객이고 보호자는 결제자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로비의 공기가 딱딱해졌다. 누군가 어색하게 기침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오명숙이 끝내지 않았다. 오늘 오후에 그 어르신 약 복용 체크 있죠?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오명숙이 낮게 말했다. 쓸데없이 정의감 발동하지 말고 할인 씨가 할 일만 하세요. 그 말이 마치 귀에 손톱으로 긁는 느낌처럼 남았다. 그날 오후 할인은 강준석의 생활실 앞에 섰다. 준석은 아직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다. 하지만 단기 체험 명목으로 하루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 준석의 아들 민수는 아침에 이미 센터에 들러 담당자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약을 자주 헷갈리시니까요. 약 관리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이 좋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이상하게 불편했다. 왜냐하면 준석의 기록에는 약을 헷갈릴 정도의 인지 저하가 없었다. 할인이 방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하리는 들어가며 방을 훑었다. 방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루 체험인데도 마치 오래 살던 사람처럼 필요한 물건들이 정확한 위치에 있었다. 그것부터가 이상했다. 준석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준석 어깨에 걸려 있었다. 그 빛 때문에 준석이 더 고요해 보였다. 할인이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컨디션은 어떠세요? 준석은 할인을 한참 보더니 말했다. 직원 양반은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얼굴이요. 할인이 잠깐 웃음을 잃었다. 제가요? 준석이 낮게 웃었다. 예전에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있어. 자기 손해를 알면서도 멈추지 않는 얼굴.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이 노인은 뭘 보고 있는 걸까? 할인이 숨을 고르는 사이 준석이 덧붙였다. 오늘 약은 누가 주오? 할인은 침착하게 답했다. 간호조무사 선생님이 주시고요. 저는 확인만 도와드려요.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무심한 척 말했다. 확인이라. 그 한 단어가 묘하게 길게 남았다. 오후 4시 30분. 약 카트가 복도를 지나갔다. 투명한 약봉투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고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할인은 우연히 약봉투를 정리하던 간호조무사 옆에 섰다. 김 선생님, 준석 어르신 약 봉투는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간호조무사가 대충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요. 근데 그 어르신 약은 많지도 않아요. 할인은 봉투를 확인했다. 그런데 그 순간 할인의 눈이 멈췄다. 봉투 2개의 이름표가 아주 미세하게 겹쳐 있었다. 강준석, 강준호. 이름이 너무 비슷했다. 할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말했다. 이거 이름 비슷하니까 분리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간호조무사가 한숨을 쉬었다. 할인 선생님, 그런 거 다 챙기면 일 못해요. 여기 어르신이 몇 분인데요. 그 말은 단순한 불평 같았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너만 유난 떨지 마. 너 때문에 일이 늘어나. 할인은 조용히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작은 틈에서 사람은 망가진다. 오후 5시 10분 복도. 오명숙이 할인을 다시 불렀다. 이번에도 사람 많은 곳이었다. 오명숙은 할인 손에 들린 약봉투를 보고 눈썹을 올렸다. 뭐예요, 그건? 할인이 설명하려 했지만 오명숙이 먼저 말했다. 아, 또 뭐 위험 발견했나 보지? 주변 직원 몇 명이 웃음을 참는 소리가 났다. 할인의 얼굴이 뜨거워졌다. 이름이 비슷해서요. 분리 보관하면. 오명숙이 말을 잘랐다. 그런 걸로 유난 떨지 마요. 오명숙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할인 씨는 왜 항상 팀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 그 단어가 가슴을 눌렀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오명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괜히 사고 치지 말고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요. 그 말이 할인에게는 조용히 덮어라로 들렸다. 저녁 약 시간. 할인은 일부러 현장에 있었다. 확인만 한다고 했지만 오늘은 확인이 전부였다. 간호조무사가 약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강준석 어르신, 약 드실게요. 준석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준석의 눈이 약봉투를 보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하리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준석이 천천히 말했다. 그 봉투 내 거 맞소? 간호조무사가 웃었다. 아휴 어르신, 이름 써 있잖아요. 준석이 다시 말했다. 내 이름 잘 봐보시오. 간호조무사가 이름표를 확인했다. 그리고 멈칫했다. 강준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다. 할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늘 숨이 막힌다. 간호조무사가 얼굴이 굳었다. 어이거. 그때 준석이 할인을 봤다. 그 시선은 묻는 시선이었다. 이제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할인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 멈춘 게 가장 중요해요. 할인은 약봉투를 정리하며 두 사람을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문제는 약봉투가 아니었다. 문제는 이 일이 사고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였다. 할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책임은 늘 약한 사람에게 가는 법이었다. 오명숙이 달려왔다. 누군가 보고했을 것이다. 센터는 이런 소식이 번개처럼 퍼진다. 오명숙은 약봉투를 보자마자 표정이 바뀌었다. 뭐야 이게? 간호조무사가 작게 말했다. 이름이 비슷해서 봉투가. 오명숙은 간호조무사를 보지 않았다. 할인을 봤다. 그게 더 무서웠다. 정아린 씨. 할인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오늘 하루 종일 유난 떨더니 결국 사고를 만들었네. 할인이 바로 반박하려 했지만 오명숙이 밀어붙였다.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할인 씨는 꼭 이렇게 사건으로 만들어요. 할인이 차분히 말했다. 센터장님, 이건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오명숙이 목소리를 낮췄다. 낮아진 목소리는 협박이었다. 그럼 뭐요? 여기 시스템이 썩었다고요?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어르신들도 눈치를 봤다. 준석은 말없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할인은 한 번 더 숨을 골랐다. 사고가 나기 전에 멈춘 게 중요한 거예요. 분리보관. 오명숙이 손을 들어 끊었다. 할인 씨, 당신이 지금 해야 할 말은 그게 아니야. 할인의 눈이 흔들렸다. 오명숙이 말했다. 보호자에게 보고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아린 씨가 발견했다고. 그 말이 칭찬이 아닌 걸 할인은 안다. 발견했다는 말은 관리했다는 말로 쉽게 바뀐다. 즉, 할인에게 책임을 얹겠다는 뜻이다. 그날 저녁 민수가 센터로 왔다. 빠른 걸음, 굳은 얼굴. 그런 얼굴로 걱정돼서 왔다고 말하는 사람을 할인은 많이 봤다. 민수가 오명숙과 몇 마디를 나누고 할인 쪽으로 다가왔다. 정할인 씨죠?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수가 바로 말했다. 아버지 약이 다른 사람 봉투랑 바뀌었다면서요. 할인이 설명하려 하자 민수가 먼저 이어갔다. 이 센터 믿을 수 있는 곳 맞습니까?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발견해서 바로 중단했고요. 그래서 민수는 냉정하게 잘랐다. 발견했다고요? 그럼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말이네요. 할인의 목이 막혔다. 이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저희 가족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마세요. 문제 만들지 마세요. 그 문장은 오늘만 두 번째였다.
민수가 돌아간 뒤 준석은 할인을 불렀다. 할인이 방에 들어가자 준석이 말했다. 직원 양반. 할인은 오늘 하루의 피로를 감추며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아까 놀라셨죠? 준석이 고개를 저었다. 놀라긴. 나는 오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소. 할인은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준석이 천천히 말했다. 약이 바뀐 건 실수일 수도 있지. 하지만 실수 뒤에 누가 눌리는지는 실수가 아니요. 할인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석이 할인을 바라봤다. 눈빛이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뜨거웠다. 당신 오늘도 손해를 보겠군.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오명숙이 할인을 사무실로 불렀다. 이번엔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할인은 알았다. 이제 공개 구박이 아니라 공식 처벌이 올 거라는 걸. 오명숙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사고 보고서. 할인이 서류를 보자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약 관리 과정 중 혼선 발생. 담당 간호조무사. 확인 정할인. 확인이라는 단어가 굵게 표시되어 있었다. 오명숙이 말했다. 할인 씨가 확인했잖아요. 할인이 숨을 삼켰다. 저는 분리 보관을 요청했고요. 어제도. 오명숙이 끊었다. 그건 메모일 뿐이에요. 공식은 이거예요. 할인의 손이 차가워졌다. 오명숙이 낮게 말했다. 그리고 하나 더. 민수 씨가 강하게 항의했어요. 할인이 고개를 들자 오명숙이 덧붙였다. 할인 씨를 담당에서 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난 반대했어요. 할인은 잠깐 희망을 착각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문장이 그 희망을 잘랐다. 대신 할인 씨는 앞으로 계약 관련 업무에서 빠져요. 할인이 굳었다. 오명숙이 마무리했다. 팀에 피해 주지 말아요. 그리고 오명숙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착한 척은 집에서 하세요. 사무실을 나온 할인은 복도 한쪽 비상계단 앞에 섰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도 할인은 잠시 움직이지 못했다. 계단 아래에서 찬 공기가 올라왔다. 그 공기가 목 안쪽을 스치자 눈이 따끔해졌다. 할인은 울지 않았다. 울면 끝난다. 이곳은 울면 더 쉽게 무너뜨리는 곳이다. 할인은 손에 쥔 사고 보고서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자신에게만 들리게 말했다. 해고되더라도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용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붙잡기 위한 마지막 끈이었다. 그날 밤 할인은 업무용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민수의 파일 사이에 끼어있는 낯선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후견인 지정 변경 신청서 초안. 아직 제출되지 않은 서류였다. 그러나 서류 하단에는 민수의 서명이 연필로 미리 적혀 있었다. 할인의 손끝이 떨렸다. 이건 돌봄이 아니라 통제다. 그리고 그 순간 할인은 깨달았다. 이 사건은 약 봉투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이건 누군가가 노인의 삶을 통째로 옮기려는 계획이다. 할인은 서류를 조용히 다시 끼워 넣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된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미 다음 결심이 자라고 있었다. 다음엔 증거를 잡아야 한다. 아침 6시 20분. 할인은 눈을 뜨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였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고 습관처럼 메모 앱을 열었다.
메모에는 밤새 적어둔 문장들이 남아 있었다. 후견인 변경 신청서 초안. 민수 서명 연필. 제출 전. 누가 이걸 준비했지? 왜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 하리는 침대 끝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서류 한 장이 단순한 가족의 대비처럼 보이지 않았다. 요양원 계약은 돌봄 계약이다. 후견인 변경은 인생의 키를 바꾸는 일이다. 하리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 누군가의 키를 훔치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다. 그리고 약하게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억이 흐려졌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오전 8시 40분. 회의실 공기가 평소보다 딱딱했다. 센터장 오명숙은 커피도 마시지 않은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 서류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준석 장기 입소 계약 보호자 민수 오늘 11시. 오명숙은 직원들을 한번 훑었다. 그리고 할인을 가장 마지막에 봤다. 마치 너는 이미 끝난 사람이라는 듯이. 오늘 11시에 계약 진행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명숙이 덧붙였다. 민수 씨가 어제 다시 연락했어요. 센터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고. 할인의 손끝이 저릿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완벽해야 합니다. 실수? 절대 없어요. 오명숙이 종이를 탁 치며 말했다. 그리고 할인 씨. 할인이 고개를 들자 오명숙이 낮게 말했다. 할인 씨는 계약 업무에서 빠졌죠. 근데 오늘은 증인으로 앉아 있어요. 증인. 그 단어는 보호가 아니라 감시였다. 괜히 또 정의감 발동해서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만 있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속으로는 다짐이 더 단단해졌다.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누군가의 인생이 조용히 사라진다. 오전 9시 30분. 할인은 생활실 복도를 지나며 준석 방 앞에서 멈췄다. 오늘은 계약날. 준석은 단기 체험에서 장기 입소로 넘어가는 날이다. 할인이 노크를 하자 안에서 아무 소리도 없다. 다시 노크. 어르신 할인입니다.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할인은 그 목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준석은 누구요라고 말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연습된 약한 목소리였다. 할인이 들어가자 준석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준석은 어제와 달랐다. 눈빛이 흐릿했다. 시선이 바닥에 머물렀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척했다. 할인은 숨을 삼켰다. 연기다. 연기라는 걸 확신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준석의 떨림이 나이 든 사람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 떨림은 일정했다. 일정하게 보이려는 떨림이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준석은 할인을 올려다봤다가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모르겠소. 할인은 더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어제는 벚꽃 얘기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준석이 미간을 찌푸렸다. 벚꽃이요? 무슨 벚꽃? 할인은 목구멍이 바짝 말랐다. 누가 이 연기를 시켰지?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의 목소리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할인은 들을 수 있었다. 그 걱정 안에 섞인 아주 얇은 확신. 봐라, 내가 맞지? 라는 확신.
민수는 할인을 보며 말했다. 선생님, 아버지가 요즘 더 심해졌죠? 할인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그 말은 기록이 된다. 기록은 칼이 된다. 민수가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탓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진행해야죠. 그 말이 할인의 등을 서늘하게 훑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박선영이 할인을 붙잡았다. 선영은 주변을 살폈다. 누가 보는지 확인하는 눈빛. 할인아. 할인이 고개를 돌리자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 할인이 웃지도 못한 채 물었다. 왜? 선영은 눈을 피했다. 너 지금 찍혔잖아. 그래서? 선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민수 씨가 센터장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문제 직원 때문에 센터 믿음이 깨졌다고. 할인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선영이 덧붙였다. 너 후견인 서류 건드린 거 들키면 끝이야. 할인의 눈이 커졌다. 너 어떻게 알아? 선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나는 몰랐는데 어제 야간 당직자가 봤대. 서류함 열어본 거. 할인은 손끝이 차가워졌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 혼자만 알고 있어. 괜히 큰일 만들지 마. 큰일. 그 단어는 요즘 진실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큰일을 만들지 말라는 건 진실을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오전 10시 55분. 계약실은 작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펜이 두 자루 놓여 있었다. 한 자루는 보호자용, 한 자루는 어르신용. 오명숙은 회의실 한쪽에 서서 직원들을 조용히 배치했다. 마치 무대 감독처럼. 할인은 테이블 옆 조금 떨어진 자리로 안내되었다. 증인석. 오명숙이 말하지 않아도 그 위치가 말해주었다. 민수가 들어왔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둘은 오늘따라 더 단정했다. 마치 정당한 절차를 보여주기 위한 의상처럼. 준석이 들어왔다. 그런데 준석은 더 약해 보였다. 걸음이 느렸다. 눈이 흐릿했다. 민수가 팔을 잡아주며 말했다. 아버지 조심해요.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인은 준석의 손을 봤다. 손이 떨렸다. 너무 완벽해. 사람이 진짜로 힘들면 완벽하지 않다. 진짜 약함은 더 어설프고 더 진짜다. 그런데 오늘의 준석은 약해 보이기 위한 모양을 너무 정확히 만들고 있었다. 오명숙이 시작했다. 강준석 어르신, 장기 입소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명숙의 목소리는 유난히 친절했다. 평소 할인에게 하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게. 오명숙이 준석에게 묻는다. 어르신, 여기 들어오시는 거 동의하세요? 준석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동의. 민수가 곧바로 끼어든다. 아버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지내는 거 안전하게. 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그래, 안전. 할인은 숨을 삼켰다. 저건 동의가 아니다. 반복된 암기다. 오명숙은 그 장면을 기다렸다는 듯이 종이를 넘겼다. 좋습니다. 그럼 보호자 서명 먼저 하시고요. 민수는 펜을 잡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할인은 손바닥이 땀으로 젖는 걸 느꼈다. 그때 오명숙이 할인을 봤다. 눈빛이 말한다. 보이지?
내가 막아도 소용없어. 민수가 서명하는 동안 준석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또렷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돈은 어디로 가오? 회의실이 잠깐 멈췄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준석이 다시 묻는다. 내 통장 민수가 가져갔소? 민수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며느리가 민수를 쳐다봤다. 오명숙이 서류를 넘기는 손이 잠깐 멈췄다. 그 질문은 연기였다. 그런데 동시에 진짜 질문 같았다. 하리는 혼란스러웠다. 준석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뭘 보길 원하는 거지? 민수가 더 부드럽게 말한다. 아버지,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아버지 요즘 기억이 혼란스러우니까요. 그 말이 다시 낙인이 된다. 혼란스럽다. 기억이 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한다. 준석이 갑자기 할인을 받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 양반. 할인이 숨을 멈췄다. 당신은 오늘도 멈추겠소? 그 한마디가 할인 가슴을 찢었다. 멈추는 건 할인의 일이 아니다. 이건 준석의 삶이다. 그런데 지금 준석은 할인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다.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오명숙이 더 빨리 말했다. 어르신, 지금은 계약 진행 중입니다. 질문은 나중에 차분히. 민수가 웃으며 덧붙였다. 선생님, 아버지가 원래 이런 말씀 자주 하세요. 저희도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더 잔인했다. 익숙하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과 같으니까. 할인은 결국 일어섰다. 다리가 떨렸지만 떨림을 감추려고 손을 꽉 쥐었다. 센터장님. 오명숙이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또 시작이네였다. 할인이 말했다. 어르신 의사 확인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수가 펜을 멈췄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오명숙은 아주 조용히 물었다. 지금 뭐라고 했죠? 할인은 숨을 고르고 반복했다. 어르신이 지금 동의하신 게 맞는지 본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명숙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 웃음이 아니라 이겼다는 표정이었다. 할인 씨. 오명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자리 보호자 앞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할인이 대답하지 않자 오명숙이 말을 이었다. 우리 센터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곳이에요. 가족이 결정하면 우리가 돕는 겁니다. 할인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선생님, 지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확인이라는 말로 사람을 모욕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오명숙이 마치 판결하듯 말했다. 할인 씨, 앉아요. 그 말이 명령처럼 떨어졌다. 할인은 앉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앉으면 끝날 것 같았다. 오명숙은 회의실 밖으로 직원을 한 명 불렀다. 그리고 문틈으로 낮게 지시했다. 본사 보고 준비해. 계약방에 직원 기록 남기고. 할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저 녹음 좀 해도 되죠? 그 말이 회의실의 숨을 막았다. 며느리가 덧붙였다. 저희도 보호자 권리가 있으니까요. 권리. 그 단어로 할인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오명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세요. 투명하게 가죠. 투명? 그 말이 가장 불투명했다. 하리는 순간 깨달았다. 이건 시험이다. 내가 폭발하면 그걸 문제 직원 증거로 삼을 거다. 준석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이 아주 잠깐 또렷해졌다가 다시 흐려졌다. 하리는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낮췄다. 녹음하셔도 됩니다. 저도 이 과정이 정확히 기록되는 게 좋습니다. 민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을 것이다. 할인이 울거나 떨거나 사과할 거라 생각했을 테니까. 하지만 오명숙은 더 큰 칼을 꺼냈다. 할인 씨, 계약 업무에서 빠지라고 했죠. 그런데 왜 여기서 절차를 막아요? 할인은 대답했다. 저는 어르신 안전과 의사를. 착한 척? 오명숙이 낮게 말했다. 그 말이 제일 위험해요. 할인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할인은 끝까지 차분하려 했다. 그때 민수가 결정타를 던졌다. 선생님, 사실 저 들었어요. 약 봉투 사건도 선생님이 일부러 키웠다면서요.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오명숙이 한 번 더 못을 박는다. 그건 이미 보고서에 남아있어요. 확인 정할인. 할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들은 이미 서류로 나를 묶어놨다. 그때였다. 준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민수가 팔을 잡았다. 아버지, 앉아 계세요. 준석이 민수의 손을 천천히 밀어냈다. 잠깐. 그 목소리는 아까의 흐릿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또렷했다. 너무 또렷해서 모두가 멈췄다. 준석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내 돈이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준석이 테이블 위 계약서 한 장을 손끝으로 누르며 말했다. 여기 추가 위임 이게 뭐요? 오명숙이 순간적으로 계약서를 덮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할인은 그 단어를 보았다. 재정관리 위임 조항.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건 그냥 행정. 준석이 말을 끊었다. 행정이면 왜 나에게 설명을 안 했소? 회의실 공기가 흔들렸다. 오명숙이 급히 말했다. 어르신, 지금은 컨디션이. 준석이 오명숙을 바라봤다. 내 컨디션은 당신이 판단하오. 그 한마디에 오명숙의 얼굴이 굳었다. 할인은 숨을 멈췄다. 준석이 지금 일부러 숨겨왔던 걸 꺼내고 있다. 이게 시험이었다면 준석은 지금 시험의 끝을 스스로 열고 있었다. 민수가 펜을 다시 잡았다. 강하게 눌러쥐었다. 아버지, 지금 이러시면 더 위험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 낮아짐은 협박이었다. 아버지 기억이 흔들릴 때 제가 대신하는 게 맞아요. 준석이 웃었다. 그 웃음은 슬펐다. 대신이 아니라 가져가는 거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며느리가 민수 팔을 살짝 잡았다. 오명숙이 급히 정리하려 했다. 자, 어르신. 오늘은 계약부터 마무리하고. 할인이 말했다. 정확히 단 하나만. 어르신께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 말로 회의실이 다시 얼었다. 오명숙이 할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할인 씨, 여기서 더하면 진짜로 끝이에요. 할인은 눈을 들어 오명숙을 보았다. 오명숙의 눈에는 사람이 없었다. 숫자만 있었다. 할인은 알았다. 오늘 멈추지 않으면
누군가의 인생이 서명한 줄로 넘어간다. 하리는 펜을 잡은 민수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잠시만요. 민수가 날카롭게 말했다. 뭡니까? 하리는 계약서의 위임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 조항, 어르신이 이해하신 상태에서 동의하신 건가요? 민수가 벌떡 일어섰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하리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저는 설명을 요청합니다. 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선생님, 선 넘지 마세요. 그 말이 하린의 귓속을 때렸다. 오명숙이 말했다. 하린 씨, 당장 나가요. 하린은 나가지 않았다. 준석이 하린을 바라봤다. 이번엔 눈빛이 완전히 또렷했다. 준석이 낮게 말했다. 직원 양반, 멈춰주오. 그 말이 하린의 가슴을 찢었다. 하린은 결국 말했다. 이 한마디를 위해 여기까지 왔다. 오늘은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다. 오명숙의 목소리가 커졌다. 뭐라고요? 민수는 휴대폰을 들이밀었다. 지금 이거 다 녹음됐어요. 본사에 보내면 선생님 끝입니다. 하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눈이 따끔해졌지만 울지 않았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보내세요. 민수의 얼굴이 흔들렸다. 하린이 덧붙였다. 어르신 인생이 걸린 계약인데 제가 오늘 멈추지 않으면 나중엔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오명숙이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하린 씨가 책임지세요.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계약실을 나온 하린은 복도 끝 창문 앞에 섰다. 밖에는 겨울 끝 바람이 불었다.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린은 손바닥을 펴보았다. 땀이 흥건했다. 그 땀이 단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몸을 뜨겁게 만든 땀이었다. 하린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무너질 걸 알면서도 서 있는 사람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하린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다. 발신번호는 미등록. 정하린 씨, 오늘 계약을 멈춘 이유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센터 로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린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구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아주 조금 따뜻해졌다. 새벽 5시 58분. 하린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계약실에서 민수가 들이밀던 휴대폰이 떠올랐다. 녹음이라는 말이 귓속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다. 본사에 보내면 끝입니다. 그 말은 단순 협박이 아니었다. 하린을 문제 직원으로 확정 짓는 선언이었다. 사람이 낙인으로 무너지는 걸 하린은 너무 많이 봐왔다. 어르신들만이 아니다. 직원도 마찬가지다. 하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손끝이 차가웠다. 그리고 어젯밤 받은 문자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내일 오전 9시 센터 로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자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 하나가 하린의 등을 떠밀었다. 혼자가 아니다. 하린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믿고 싶어서 더 무서웠다. 기대는 늘 사람을 더 아프게 하니까. 오전 8시 40분. 센터 로비는 평소보다 더 반짝였다. 직원들이 유리문을 닫고
안내 데스크에 안내문을 다시 세우고 꽃병에 물을 갈고 있었다. 이런 날은 대개 누군가 온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늘 좋은 분이 아니다. 센터가 이렇게 긴장할 때의 손님은 대개 돈이거나 감사거나 혹은 둘 다였다. 오명숙은 로비를 돌며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바닥 자국 안 나게. 휠체어 동선 정리. 안내 멘트 다시 맞춰. 누가 말 실수하면 바로 본사까지 올라간다. 그 말이 끝나자 직원들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하리는 로비 한쪽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다. 서류는 어제 자신이 멈춘 계약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 후견인 변경 신청서에 대한 메모였다. 하리는 눈을 내리깔고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런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말했다. 하린 씨. 박선영이었다. 선영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다. 오늘 조심해. 하린이 시선을 올리자 선영이 속삭였다. 센터장님이 본사에 보고 올린대. 계약 방해로. 하린의 손끝이 더 차가워졌다. 선영이 덧붙였다. 그리고 민수 씨가 법무팀이랑 얘기 중이래.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고마워. 선영은 말을 더 잇지 못했다. 그저 하린의 팔꿈치 쪽을 아주 살짝 쥐었다가 놓았다. 그 작은 접촉이 이상하게도 하린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정의가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봐주는 손 하나였구나. 오전 9시 정각. 센터 유리문 밖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내리고 뒤쪽 문이 열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 둘, 여자 한 명. 가슴에 작은 배지를 달고 있었다. 하리는 배지를 보자마자 알아챘다. 평가당 감사 계열에서 흔히 달고 다니는 형태였다. 로비 공기가 즉시 변했다. 직원들이 더 똑바로 섰고 오명숙의 얼굴도 굳었다. 오명숙은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그때였다. 승합차에서 마지막으로 한 남자가 내렸다. 강준석이었다. 그런데 오늘의 준석은 어제의 준석이 아니었다. 어제 계약실에서 흐릿한 눈빛을 연기하던 노인이 아니라 햇빛 아래에서 자세가 단단한 남자였다. 회색 코트, 단정한 셔츠, 목도리,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 흐리지 않았다. 흐려 보이려는 흔적이 없었다. 준석은 천천히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로비에 모두가 멈췄다. 오명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르신? 준석은 오명숙을 보지 않고 로비 한가운데로 걸었다. 그리고 안내 데스크를 지나 하린이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하린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손끝이 떨리려 했다. 준석이 하린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정하린 씨. 하린이 겨우 고개를 들었다. 준석이 덧붙였다. 오늘은 내가 당신을 지키러 왔소. 순간 하린의 눈이 뜨거워졌다. 눈물이 올라오는 게 너무 빨라서 하린은 숨을 삼켰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강준석 위원장님. 위원장. 그 단어가 로비를 찢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오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준석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배지를 단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늦지 않게 왔군요. 그 목소리는 늙은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회의장에서 사람들을 통제해 본 사람의 목소리였다. 감사단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말없이 한 장씩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오명숙이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다. 이게 무슨... 박지현이 차갑게 말했다. 요양기관 운영 기록 및 약물관리 프로세스 점검, 그리고 인권 침해 관련 민원 확인을 위해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그 단어가 나오자 로비 공기가 더 차갑게 내려앉았다. 오명숙이 급히 말했다. 민원이라뇨. 저희는... 준석이 처음으로 오명숙을 똑바로 봤다. 민원은 나요. 오명숙의 얼굴이 멈췄다. 준석이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 민원에 증인이 있어. 준석의 시선이 할인에게 다시 왔다. 할인의 목구멍이 막혔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제는 감시였는데 오늘은 보호가 되었다. 준석이 말했다. 정할인 씨, 내가 어제 당신에게 멈춰주오라고 했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맺혔다. 준석이 낮게 덧붙였다. 그게 시험이었소. 오명숙이 순간적으로 소리쳤다. 시험이요? 지금 장난... 준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장난이 아니요. 나는 오랫동안 기록을 봐온 사람이요. 요양기관 평가지표, 약물관리, 입소 과정에서의 의사 확인, 보호자 권한 남용. 오명숙의 입술이 하얗게 굳었다. 준석이 박지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료는 다 있죠? 박지현이 대답했다. 네. 최근 6개월간 직원 징계 기록, 입소 계약서, 샘플, 약 봉투 혼선 관련 보고서, 그리고 내부 단톡 기록 일부. 단톡 기록. 그 말에 직원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재회가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말이다. 할인은 순간 깨달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 준석 측이었구나. 그때 로비 문이 열렸다. 민수가 들어왔다. 민수는 처음엔 위압적으로 걸어 들어왔다. 하지만 로비 중앙에 서 있는 준석을 보자 걸음이 멈췄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준석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그 한마디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민수가 오명숙을 보더니 다시 준석을 봤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 준석이 끊었다. 내가 하려던 일 내가 다 봤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준석이 박지현에게 손짓했다. 박지현이 서류 한 장을 민수 앞에 놓았다. 후견인 지정 변경 신청서, 연필로 적힌 민수의 서명, 그리고 재정관리 위임 조항이 표시된 계약서 샘플.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건 준비만. 준석이 낮게 말했다. 준비는 늘 실행의 전조다.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아버지, 전 아버지 안전을 위해. 준석이 민수를 똑바로 봤다. 안전이 아니라 통제였지. 로비가 조용해졌다. 직원들도, 보호자들도, 지나가던 방문객들도 멈췄다. 민수의 입술이 떨렸다. 아버지, 그럼 제가 뭘 해야 했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 말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진심은 면죄부가 아니다. 준석이 말했다.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런데 힘들면 사람을 빼앗아도 되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명숙이 뒤늦게 수습하려 했다. 위원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시스템에 따라. 준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시스템? 준석이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다.
당신이 말하는 시스템이 직원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약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시스템이라면 준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폭력이요. 오명숙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운영해야 합니다. 직원 월급, 시설 유지, 평가 점수. 준석이 한 걸음 다가갔다. 평가 점수 때문에 직원을 밟고 어르신 의사를 지우고 보호자에게만 맞춘 거지. 오명숙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준석은 낮게 말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요. 그 단순한 문장이 로비를 찢었다. 박지현이 차분히 말했다. 센터장 오명숙님, 약 봉투 혼선 보고서에 확인 정할인으로 기재된 부분, 실제 프로세스와 다릅니다. 할인 씨가 분리 보관 요청을 했던 기록이 확보됐습니다. 오명숙의 얼굴이 하얘졌다. 박지현이 이어갔다. 또한 계약 방해라고 보고된 건 어르신 의사 확인을 위한 정당한 절차 요구로 판단됩니다. 오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아무 말도 못했다. 준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는 바로잡으시오. 오명숙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로비의 모든 눈이 오명숙에게 꽂혔다. 오명숙은 한 번 숨을 들이쉬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할인 앞에 섰다. 오명숙은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 90도. 정할인 씨.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할인의 가슴이 무너졌다. 오명숙이 이어 말했다. 약 봉투 건 당신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보고서에 당신 이름을 넣은 건 내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다. 참아온 게 너무 길었다. 오명숙이 말을 계속했다. 당신을 착한 척이라고 했던 말도 내가 제일 부끄러워서 그랬습니다. 로비의 작은 숨소리들이 들렸다. 누군가는 울컥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오명숙이 다시 한번 말했다. 정할인 씨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오명숙의 고개가 다시 숙여졌다. 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떨어질까봐, 떨어지면 약해 보일까봐. 그런데 준석이 조용히 말했다. 울어도 돼요. 그 말에 할인의 눈물이 떨어졌다.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로 말한다. 저는 착한 척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사람을 사람으로 봤을 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누군가가 아주 조용히 박수를 쳤다. 박선영이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로비 곳곳에서 박수가 번졌다. 작은 박수였지만 할인에게는 세상이 다시 붙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수가 다시 소리쳤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준석이 민수를 바라봤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준석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부드러웠다. 너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움을 구해야 했다. 그런데 너는 권한을 피했다.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준석이 덧붙였다. 권한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것이다. 민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수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민수의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이 이번엔 위로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손은 이제 그만하자는 손이었다. 사람들이 흩어진 뒤 로비는 조용해졌다.
감사단은 서류를 정리하고 오명숙은 사무실로 들어갔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한 채로 밖으로 나갔다. 하리는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등에 남은 눈물 자국을 닦았다. 준석이 하린 옆에 앉았다. 둘 사이에는 잠깐 침묵이 흘렀다. 하린이 먼저 말했다. 어르신 아니 위원장님. 준석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강준석이라고 부르시오. 하린이 숨을 고르고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원인데. 준석이 천천히 말했다. 나는 오래전에 당신 같은 사람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 하린의 숨이 멎었다. 준석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때 나는 기록만 봤지 사람을 못 봤소. 준석이 다시 하린을 봤다. 근데 당신은 기록보다 사람을 봤지. 하린의 눈이 다시 뜨거워졌다. 준석이 덧붙였다. 당신이 어제 계약을 멈추지 않았다면 나는 오늘 여기 올 이유도 없었을 거요. 내가 지켜받은 건 내 돈이 아니라. 준석은 잠시 멈췄다. 내 이름이요. 내 삶이요. 하린은 손을 꽉 쥐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갔다. 준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지켜준 건 나만이 아니다. 준석은 로비를 둘러봤다. 일하는 직원들, 지나가는 어르신들, 조용한 복도, 이곳에서 침묵했던 사람들, 당신 덕분에 숨을 쉬게 됐소. 하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어깨가 아직 떨렸지만 이번엔 무너지는 떨림이 아니었다. 하리는 준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는 덧붙였다. 누가 미워해도 누가 찍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 하리는 처음으로 로비의 문구를 바라봤다. 가족 같은 돌봄. 오늘은 그 문장이 처음으로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다. 며칠 후 하린의 책상 위에는 새 서류가 놓였다. 센터 운영 개선안, 직원 보호 가이드, 약물 관리 프로세스 재정비,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가 하나 있었다. 정아린 선생님께 당신 덕분에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남자가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리는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끝까지. 하리는 손으로 메모를 매만졌다. 그날의 계약서는 결국 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린의 마음에는 새로운 계약서가 쓰였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다. 그게 하린이 세상과 맺는 계약이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어디였나요? 하린이 멈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미안합니다라는 한마디였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이 닿은 장면을 남겨주세요. 읽고 함께 울고 함께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